자, 이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가 실적이 나오고 저가 지금 쌍바닥 저점이죠. 쌍바닥 저점형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 이건 뭐 지금 넥스트가 그리고 통합인데도 이런 시세가 나와 있네요. 네. 자, 저기 이렇게 다 요거 제외하고 보면 지금 딱 그 저점이죠. 여기서 이제 바닥 잡고 돌아 나가는 상태에서 자, 지금 반등 나오는데 지금 이슈를 꽂고 있는데요. 이 이슈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마트가 올라가는 쪽에 지금 이게 호실적이다 지금 이러고 나와요. 지금 이마트 쭉 해서 나오는데 컨센서스 지금 추정치 하회죠. 자, 여기 지금 보면 정확하게 추정치 하회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들어가서 보면 이마트 호실적의 4% 강세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호실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컨센서스 추정치 하회라고 얘기했고요. 우선 간단하게 먼저는 어떤 거 이거 요약해서 짧게 나왔던 이걸 한번 먼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왔던 거 요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지금 뭐라고 나오냐라면 영업이익이 1,514억. 전년 동기 대비 35.6% 뛴 수치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죠? 당기순이익 역시 194.4% 늘어났다. 다만 매출액은 1.4% 감소된 걸로. 그래서 호실적이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자, 이거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앞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이마트의 실적은 저 앞쪽에서부터 그랬는데요. 이 종목 실적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 아니에요. 이거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렇게 컨센서스로 지금 소폭 하회라고 했죠. 근데 순익 같은 경우는 또 큰 폭의 순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앞에 쪽에 나온 것처럼 빅베스로 지금 털어버리는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것들 같은 경우가 이게 전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나오고 순익은 이게 지금 이거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자 갔다가 흑자 갔다가 적자 갔다가 흑자 갔다가 적자 갔다가 흑자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계속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서는 이게 실적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한마디로 실적은 핑계일 뿐이고, 저 앞쪽에서 그랬죠. 그래서 호실적이 나오고 예상치에 대한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니까 그냥 패대기 쳐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자빠져 버려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끌어당긴 쪽에 가장 큰 이유가 뭐 같은 경우 뭐냐라고 하면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였던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에 들어간다. 마팅이 갔다. 이러면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올라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실적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다. 자, 요런 거 같은 거. 요런 이런 모멘텀 가지고요. 요런 거 가지고 지금 요런 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홈플루스 가지고 이마트가 대신 올라 들어가는 요런 흐름들을 보여왔었는데, 근데 홈플 같은 경우에도요.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자, 저희가 사는 이쪽에도 홈플이 하나 있고요. 저는 홈플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점됩니다. 그럼 홈플이 폐점된다고 해서 제가 이마트를 가냐라고 하면,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 이제 이마트가 가까운 거리 또 두 개가 있긴 해요. 바로 동네 안은 아닙니다만, 이마트 가냐면 이마트 안 갑니다. 옆 동네에 있는 홈플로 갑니다. 옆 동네에 있는 홈플로. 앞쪽에 있는 앞동네에 있고 뒷동네에 있는 이마트 안 가고요. 옆 동네에 있는 홈플로 갑니다. 그 홈플 같은 경우도 지금도 뭐 여전히 장사 계속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마트의 구조상에서는 실적이란 게 큰 모멘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더스 쪽 매출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트레이더스 이마트 홈타운도 여기에 역시 있어요. 제 지역에 같은데, 그 같은 경우 보면 좀 리뉴얼 했다가 리뉴얼 한 것도 또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없애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쪽에 이제 자회사들하고 이쪽 개선 작업이 계속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면서 리뉴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도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리뉴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장사가 안 돼서 리뉴얼한 거 갈아 엎어버리고 다시 또 리뉴얼을 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리뉴얼 들어갈 때 같은 데 같으면 실적이 깨지죠. 그래서 실적 깨지는 거 거기다가 이제 비용 들어간 거 선비용으로 다 때려갖다 박아 넣어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리뉴얼 하는 동안에 들어갔다 선비용 갖다 떼버리고 여기서 빅베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플러스 나왔다가 또 비용 갖다 때려 박아 넣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 분기 걸러서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적자 났다 흑자, 이거는 실적으로 따질 수 있는 종목이 안 되는 거죠. 그 현재 같은 경우는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라기보다도 매출액이 줄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유통이 매출액이 줄면 안 되죠. 다른 종목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유통이 매출이 주는데 그게 어떻게 실적 호조야. 유통이 매출 주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깊게 많이 떨어졌던 거 돌아 나오는 기술적 반등 쪽에다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반등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직전에 눌려 들어왔을 때 이 저점이 지금 반등에서 나온 고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는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세요. 이게 조금 들어가서 이제 요 자리를 이렇게 막혀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이 벽을 뚫고 넘어 들어왔을 때에나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셈이 되는 거고요. 요런 흐름으로 들어가려면 이번 분기 가지고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조금 더 지속적인 기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실적을 따질 만한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현재 전망치상으로는 이마트에서 실적을 논하자라고 하면 올해는 종쳤고요. 다음 분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전망치 자체가 이러고 있잖아요. 800억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200 나왔다. 이거 적자로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에? 이거 적자로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지금 전부 예상치가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앞쪽에서 따져보시면은 전부 예상보다 순이익이 적자가 큰 폭으로 났다가 예상보다 좋았다가 예상엔 흑자였었는데 적자 갔다가 예상 800억이었는데 3천억 됐다가 계속해서 이쪽에서 구조 조정하는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다음에 영업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홈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반사 수익 왔다 갔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마트에서 실적이라는 걸 논하자 그러면 적어도 내년 초에까지는 들어가서 이게 이 빅베스의 영향권을 벗어난 다음쯤에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2개 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이거 빅베스의 영향권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 아직 그 기록이 남아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 건설주 같은 경우 옛날에 있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아직 그 흔적들이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요. 조선에도 있죠. 하나오션 이렇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연간으로도 이렇게 있고요. 삼성중공업에도 있죠. 이런 거 흔적. GS건설 가면 GS건설에도 있고요. GS건설 같은 데도 가면 GS건설에도 흔적이 아직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7천억, 6천억, 5천억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적자, 대규모 적자 갔다가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흐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앞서 이제 하나오션 같은 쪽에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비용을 반영시켜 버리는 빅베스가 앞분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빅베스 뒤로 2개 분기 같은 경우는 이 비교 방식을 쓰시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빅베스가 들어있다면 1, 2까지는 비교 방식 쓰시는 거 아니고요. 세 번째부터 따지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요쪽에서 비교 방식 아니 무조건 좋지. 가편 적자였는데. 적자였는데. 저 앞쪽에서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이 빅베스를 썼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현대건설이 지금 물론 올라오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는 실적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SMR 원전 기대감 가지고 올라 들어오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 때문에 대규모 빅베스, 그러니까 향후에 반영될 비용들이 전부 몰아서 한꺼번에 다 비용 반영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을 반영시켜 보니까 우선 당장에 그 다음 분기 1분기 실적하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자, 이전에 보게 되면요, 이거 나오기 전까지 보게 되면 5천억, 7천억 이렇게 했어요. 7천억. 그럼 평균적으로 치면 분기당 2천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년도 같은 경우 6천이니까 분기당 1,500억이 채 안 되는 거고요. 2천억이 채 안 됩니다. 2천억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6천억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요 2개 분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2천억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실적 보게 되면 요 뒤에 2개 분기는 2,100억대가 있다가 지금 1,000억, 900억 해서 오히려 지금 거꾸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업 실적이 지금 내려가고 있죠.
여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미리 반영 비용으로 반영되었던 것이 먼저 반영이 되면서 수치가 개선되는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 실적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게 이렇게 2개 분기 정도는 빅베스가 등장하면 적어도 2개 정도는 실적 가지고 따지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 빅베스 반영목 이후에 이 빅베스가 저렇게 조단위 빅베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1년 정도를 아주 통으로 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랬었죠. 자, 이렇게 해서 1년을 아주 조단위 수준의 빅베스가 들어가야 되면 향후 1년치는 그 실적 그대로 액면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거 들은 것처럼 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비용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신규 상장주. 그래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전부 실적이 대부분 다 10중 8구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실적이 깨지죠. 그러니까 현재 발생한 비용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기 때문에 상장되고 나면은 뒤로 밀었던 비용이,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비용이 10억이 발생이 된다. 그럼 내년에도 10억이 발생,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발생된 10억을 빼버려. 그러면 올해 같으면 상장 전 들어가기 전에는 그 10억만큼 이익이 개선되는 걸로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밀었던 비용들은 상장된 이후에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러니 상장됐다고 족족 실적이 다 깨지는 거죠. 왜 하나같이 상장되기는 시작에는 실적이 허벌나게 좋았는데 상장만 되고 나면 실적이 깨져? 그럼 비용을 뒤로 밀었으니까 빅베스는 그와 정반대의 비용을 미리, 이렇게 미리 잠재 비용을 미리 반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베스 이후에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빅베스 뒤에 나오는 이 플러스 실적을 가지고 곧바로 비교를 하게 되면 실적이 좋다 그랬는데 이거 왜 이래? 이 꼬라지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마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건 적어도 내년 1분기 실적대로는 가야 실적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마트는 딱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모멘텀이거나 저가거나. 자, 모멘텀이나 저가거나. 그래서 유통주에서 이마트는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종목입니다. 현재 순위를 잰다 그러면 유통에서 이마트는 한 4위 정도 되겠네요. 자, 유통에는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 따지도 올 것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서 현재 모든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그죠? 섹터 내 다른 종목 대비로입니다. 섹터 내 다른 종목 대비로는 단연 압도적인 종목이 유통에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현백이. 차트 자체가 다르죠. 자, 그리고 같은 이 신세계그룹에서는 이마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용 이슈가 적은, 이게 구조조정 이슈가 적은 이 신세계 같은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종목이 되는 거고요. 신세계도 모멘텀 플레이가 펼쳐지는 종목이긴 똑같습니다만 이게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마트의 경우는 신세계 같은 종목들이 올라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거 요거 따라붙는 정도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 앞쪽에서 이마트 들어갔다 물려있는 분이다 그러면 이번에 요것도 못 뚫는다 그러면 괜히 물려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좋은 시장 다 날리지 마시고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백화점 내에서도요, 지금 보시면 이마트가 순위에 안 들어가요. 롯데 같은 경우는 지주로 해야 되나, 롯데 쇼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다들 이제 백화점으로 치지 않는 롯데 쇼핑에 비해서도 뭐 그렇게 크게 나은 것 같지 않죠? 이마트? 얘에 비해서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잖아요. 그 다른 종목은 물론이요, 같은 유통 내에서도 이래요. 이런데 여기다 대고 뭐 그렇게, 당연히 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이 케이스 같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다른 많은 종목에 그렇던 것처럼 그냥 연기금이 모든 걸 다 좌우합니다. 연기금님께서 들어오시면 가는 거고요, 연기금님께서 파시면 작살나는 거고요. 이렇게 연기금님께서 미친듯이 들어오면 그냥 가는 거고요, 연기금님께서 팔아버리면 완전 마탱이 가는 거고. 근데 현재까지는 연기금이 들어올 생각 안 하죠? 자, 이마트였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 시간 낭비할 시간 없잖아요. 지금 이런데 시간 낭비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반도체 사기도 바쁜데, 반도체 사기 바쁘고, 전력 사기 바쁘고, AI 사기 바쁘고, 로봇 사기 바쁘고, 바이오에 잘 나가는 종목들 사기 바쁘고, 바이오도 잘 나가는 종목들 겁나게 잘 나가지 않습니까? 미친듯이 가죠? 앞에 쭉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바이오 저평가라 그래가지고 저평가로 추천해가지고 거기서만 지금 더블 종목이 올해
바이오 저평가 추천해가지고 저평가 추천해서 더블런 종목이 6개가 넘습니다. 올해만도요. D&D 같은 애들은 애초에 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종목에서만도 6개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B&D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는 종목 빼고요. 알테오젠 이런 여러분들도 다 아는 종목들 빼고 ABL 이런 것 여러분도 다 아는 종목을 빼고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종목에서만도 더블난 게 6개가 돼요. 앞쪽에서도 이게 설명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런 종목들.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요. 이거 지금 앱콜론이 150% 올랐습니다. 지금 2달 조금 안 돼서 150% 올랐어요. 반도체제들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거 테크인 같은 종목이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 얼마 올랐나요? 테크인이 얘 지금 150% 넘어갔다 왔죠 오늘. 테크인 같은 종목이 지금 얼마 올랐냐 이거야. 테크인 얘 지금 128% 나오거든요. 테크인이 앱클론이 이 테크인 이 미친 듯한 이 테크인 얘보다 지금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반도체만 보실 겁니까? 다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에서 전문가들이 이 실전 투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각기 다른 주특기와 각기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초인류 전문가들이 다 도와드립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